안녕하세요. 월세와 월 배당받는 투자 이야기 월투 부부입니다. 월투 부부는 월세 받는 투자를 위해서 지식산업센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려면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와 일반 개별 입지의 지식산업센터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개별 입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는 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하고 있어서 임대사업 조건이나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만약 자신의 사업체로 입주할 경우 장점도 있지만 임대 목적 투자라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서울 안에 산업단지는 모두 3곳이 있습니다. 먼저 지밸리라고 불리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가산 디지털 단지가 바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강서구에 마곡 산업단지가 있고요. 서울 구로구와 경기도 부천시에 걸쳐 위치하고 있는 서울 온수 산업단지, 이렇게 3곳이 서울 안의 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총 177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인천시에는 총 15개의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같은 산업단지 지역에서도 산업단지에 속한 지식산업센터와 일반 개별 입지의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요. 이렇게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 주소만 알면 검색을 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음이라는 웹사이트인데요. 이 웹사이트에서 산업단지 여부를 쉽게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주소 입력란에 해당 지식산업센터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 버튼을 누르면 검색 결과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오면 중간에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이란 항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물건은 국가산업단지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 항목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농공단지, 외국인 전용단지, 자유무역지역 이런 문구가 표기되어 있다면 산업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토지이용규제 내비게이터라는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소 입력란에 해당 물건의 주소를 입력하면 웹사이트와 동일하게 국가산업단지가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하려는 물건지의 주소만 있으면 산업단지 여부를 쉽게 검색해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는 방법은 일반 매매를 하거나 분양을 받거나 경매나 공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일반 매매를 하거나 분양을 받아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 매매의 경우 기본적으로 수익률 분석을 잘 해야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매물 기준으로 수익률 분석을 해봤는데요. 매매가가 3억 7,500만 원인 매물을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는 월투 부부가 사용하는 수익률 분석표이고요. 수익률 분석표에 매매가 3억 7,500만 원을 입력하고 부가세는 납부했다가 조기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금에서 제외합니다. 그런데 부가세는 납부한 후에 환급받게 되니까 초기 자금 계획에 꼭 추가하셔야 되고요. 취득세 4.6% 1,725만 원, 중개수수료 0.9% 337만 5천 원, 임대보증금 1,200만 원, 월세는 120만 원으로 입력했습니다. 대출을 전혀 받지 않게 되면 실투자금이 3억 8,362만 5천 원이 투입되고 월 순수익이 120만 원, 연간 순수익이 1,440만 원의 소득을 얻게 됩니다. 이때 수익률은 3.75%가 되고요. 만약 대출 70%와 80%를 받게 되면 실투자금이 줄어들고 순수익도 줄어들지만 수익률은 4.3%, 4.66%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실투자금과 수익률을 산출해보고 해당 입지의 발전 가능성, 주변의 공급량, 공실률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 후에 매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실제 임대보증금과 월세가 더 낮아진다면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만약 실제 임대를 내보니 임대보증금이 1,100만 원이고 월세가 110만 원을 받게 된다면 대출이 전혀 없을 때 수익률은 3.43%가 나오고 70% 대출 시 3.29%, 80% 대출 시 3.19%로 수익률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대출이 전혀 없을 때 수익률이 이자 3.5%보다 더 낮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나와야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매매를 하게 되면 실제 임대가 가능한 보증금과 월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수익률 분석을 꼼꼼히 한 후에 종합적인 투자 가치를 판단해야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은 분양을 받는 방법인데요. 먼저 분양받기 전에 입주 전 전매로 프리미엄 수익을 얻을 것인지, 입주 후 임대 소득으로 계속 보유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면 자금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분양받는 투자를 하게 되면 크게 4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적은 초기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통 계약금 10%만 내면 중도금 무이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입주할 때까지 추가 자금이 필요가 없는데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초기 자금이 적은 투자자들도 쉽게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전매가 자유롭다는 점인데요.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처럼 규제가 없어서 아직까지는 자유롭게 전매가 가능합니다. 전매가 자유롭기 때문에 초기 계약금 10%만 가지고 투자했다가 준공 때까지 2-3년 안에 프리미엄이 붙으면 바로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전매는 무제한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장점은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개인 신용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잔금 대출 시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 대출 규제로 인해서 DTI와 RTI 등을 따져서 60에서 80% 정도 대출이 나온다고 하니까 자금 계획 세울 때 꼭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간혹 80에서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실제 대출을 일으킬 때 그만큼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반드시 보수적으로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원하는 호실 선택과 할인 분양도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 청약과 달리 원하는 호실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좋은 호실은 여러 호실을 묶어서 분양하기도 하고요. 여러 호실을 분양받을 경우엔 할인 혜택도 가능하니까 내고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규제도 피하고 초기 자금도 적게 들고 전매도 자유롭고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든 지식산업센터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좋은 투자 상품을 고를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대 수익률 높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실제 월투 부부 사례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월투 부부는 서울 핵심 입지에 공급 면적 약 56평, 전용 면적 약 28평인 지식산업센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진입하는 입구 1평 정도를 공용 공간으로 만들었고 중간에 가벽을 설치했습니다. A호실은 실사용 면적 약 20평, B호실은 실사용 면적 약 13평으로 한 개 호실을 2개 호실로 나누게 된 것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공용 입구를 통해 2개 호실에 각각 출입하게 됩니다. 왼쪽 문으로 들어가면 A호실 내부로 들어갈 수 있고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면 B호실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용 입구 중앙 부분은 A, B 호실의 기업 현판을 각각 부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두었고요. 이렇게 한 호실을 깔끔하게 나누게 되면 입주 초기에 임대 물량이 많더라도 빠르게 임대를 채울 수 있습니다. 임대료 역시 한 호실에서 받는 임대료보다 2개 호실 임대료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큰 평수보다 작은 평수의 사무실이 임대가 더 잘 나가기 때문에 공실률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시세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부동산 호가 기준으로 매매가를 살펴봤습니다. 강서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매물은 평당 1,100만원에서 1,600만원, 영등포 당산 지역은 1,300만원에서 1,800만원, 구로 가산 지역은 650만원에서 1,400만원, 성수동 지역은 1,500만원에서 2,400만원, 문정동 지역은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매물이 확인되었습니다. 아파트와 비슷하게 주로 신축 지식산업센터의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월투 부부가 보유한 지식산업센터 역시 작년에 평당 1,300만원 안팎이었는데 올해 급격히 상승해서 현재 호가가 평당 2,200만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평당 900만원이 상승한 것인데요.
분양 평형이 약 56평임을 감안한다면 현재 시세가 5억 이상 상승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서울 지역은 비교적 임차 수요가 높은 편이어서 이렇게 시세가 급등하는 것 같고요. 반대로 수도권 외곽 지역 중 일부는 공실률이 높다는 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지식산업센터 투자로 돈 벌 기회는 얼마든지 있겠지만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할 때라고 보고 있고요. 핵심 입지, 주변 공급 물량, 공실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희소성 있는 물건에 투자해야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역시 부채가 큰 부동산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 회복과 함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세가 어떻게 움직일지 고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월투부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